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이 경기도 외곽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최근에 참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이 경기도 외곽 지역 뭐 동두천이라던가 양주 이런 쪽에서 네. 매물도 많고 거래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한다고 해요.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 네. 투자자들이 몰려서 사게 되면 네. 거기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투자자들이 몰려가면 네. 네. 이 호가들이 올라가니까 그 지역이 좀 폭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네. 사실 이제 최근에 경기도 외곽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 네. 원인이 대부분이 사실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서 올라간 거. 이제 거기가 많이 오른 이유가 일종의 이제 제가 볼 때는 풍선 효과라고 봐야지거든요. 풍선 효과인 게 이제 어느 정도 두 가지인데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 규제 지역이에요. 취득세 중과 뭐 양도세 중과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 외곽은 안 올랐어요. 안 오르니까 규제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네. 빠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두 가지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는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투자자들은 다주택자니까 이제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공시가 1억 미만 이런 아파트를 찾아서 이제 막 몰려가는 거죠. 그 대상이 바로 이제 경기도 외곽에 쫙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외곽 쪽으로 투자자들이 막 몰려가지고 그 동네들이 이제 집값이 막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혹시 주식 좀 하시잖아요. 네. 네. 왜 갑자기 당황하시는지.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네. 관심이 혹시 많죠. 네. 리딩 해보신 적 있어요? 해본 적은 없지만 네. 네. 해보고는 싶습니다. 저는 리딩을 주린이 때 네. 해봤었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한 게 아니고 들어갔다. 회원으로 들어가서 리딩을 당해본 거죠. 당해보면 이제 리딩을 하는 방법이 지금은 조금 약간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옛날 방식은 어땠냐면 실시간으로 옛날에 그 네이트온이나 이런 거 갖고 거기서 이제 채팅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종목을 이제 그 리딩하는 리더가 종목을 막 이제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갑자기 종목 하나를 딱 띄워요. 그래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올라갈 만한 뭐 차트 설명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지금 사세요 이렇게 해요. 지금 쏘세요. 네, 지금 가게 사! 그러면은 갑자기 진짜 회원들이 이제 불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쫙 있는데 진짜 이때부터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초기 때 와, 대단하다. 어떻게 맞추지? 어떻게 이런 걸 맞추지? 그리고 진짜 어떻게 정확하게 지금 사세요 하면은 왜 이렇게 막 득달같이 그것도 조금 막 2% 3%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의 10% 이상 올라가거든요. 순식간에. 야,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맞추지? 대단하다. 나도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이 사람이 사라고 할 때 딱 기가 막히게 사야지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라고 딱 하잖아요. 네. 그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 일단 오르는 거죠. 아. 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에요. 네. 자, 이 사람이 막 얘기하기 전에 한 1,000원에서 계속 이제 1,0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제자리에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세요 하면은 그 순간부터 쫙 치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손이 느리니까 클릭을 하려고 해도 갑자기 1,020원, 막 30원, 50원 막 올라가는 거야. 급해가지고 1,040원에 주문 넣으려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1,070원 눌렀는데 또 올라가고 1,100원 눌렀는데 딱 사지는 거죠. 순식간에. 그럼 나는 1,000원에 사지는 게 아니고 1,100원에 산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니까 다시 쭉 빠지는 거예요. 네.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그 회원들의 힘으로 올리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니까 가격이 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사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1,000원에 사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1,000원의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1,010원에 사야 돼요. 1,010원에 사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봐서 1,030원에 못 살 것 같고 1,040원에 딱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때 또 바꿔야 되죠. 바꿔서 늦어서 빨리 올라가니까 1,070원이라도 사야지 1,070원 누르는데 또 올라가. 그래서 1,100원에 이제 사는 거죠. 그런 단계를 거치면은 이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냥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회원들로 인해서 저 같은 사람 1,070원에 눌렀다가 1,100원에 눌렀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회원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떨어지는 이유가 그 회원들이 다 사고 나면 그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없게 되면 자 이때 누군가가 파냐? 1,000원에 샀던 사람도 있죠. 1,000원에 샀던 사람들이 먼저 팔고 1,010원에 샀던 사람들이 먼저 팔고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는데 이걸 사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초창기에 샀던 사람들은 이때 팔아도 수익이 생기죠. 그렇죠.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같이 1,100원에 샀던 사람들은 딱 물리는 거죠. 딱 물리는 거예요. 완전히. 팔지도 못하고 언젠간 또 올라가겠지. 들고 있는데 얘는 영원히 쭉 빠져서 그냥 쭉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채팅창에서 나를 1,100원에 샀는데 네가 사라고 해서 1,100원에 샀는데 그럼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왜 떨어지나. 그러면은, 네. 그랬더니 내가 언제 1,100원에 사라고 했냐. 1,000원에 사라고 했지. 할 말이 없어지네요. 네. 네. 이게 이제 리딩의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회원들로 갖고 장난치는 거고 대부분의 리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미리 이걸 사놓고 회원들한테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돈 받아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자기 거 미리 사놨다가 회원들한테 팔아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네. 이 부동산이 비슷해요. 주식에 어디까지 하셨던 거예요, 진짜? 비슷합니다. 부동산들이 투자자 클럽이 이렇게 몰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 인기 없는 데들 가보면 거래가 거의 없어요. 매물도 그렇게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십 명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사잖아요. 그러면 진짜 순식간에 막 이렇게 거래를 막 하게 되면 서로 살려고 막 전화하고 이제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 분위기를 감지하죠. 지금 난리 났네?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냥 처음에 매도한 사람은 정 가격에 팔죠. 조금 분위기 이제 인지하면 가격들을 조금씩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쫓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분위기에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뒤 생각할 여를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 마음 어떤 건 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올라갑니다. 진짜 막 올라가죠. 네. 여기서 잠깐 고민했던 사람들은 가장 뒤에 비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회원들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항상 이 오름세가 유지가 되려면 이 사람들 외의 사람들이 받쳐줘야 돼요. 그 뒤를.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분위기에 또 휩쓸려서 이제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외곽에 사실은 1억 미만 이런 거는 정말 인기 없는 대표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정말 이런 것들은 거주를 위해서만 살았던 네네. 매수를 했던 그런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분위기에 적응을 잘 못해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면 지역 주민들도 적응을 하거든요. 적응을 해서 높은 가격에 결국엔 사요. 네. 근데 단기간에 올라가면 지역 주민들은 못 사죠. 그쵸. 너무 비싼 게 되니까. 비싸고 또 네. 선호하지 않은 곳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이건 뭐 투기꾼들에 의해서 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사는 거죠. 그러면 이때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출 규제나 막 이런 것들이 규제가 딱 갑자기 오잖아요. 오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급다운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에 가장 먼저 샀던 사람들은 수익 구간이에요. 수익 구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뭐 다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모드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진짜 1, 2년 안에 대부분 팔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편법들을 쓰는 게 다운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수익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도 이렇게 막 아주 크게 많이 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이 이렇게 실거주자도 선호하는 곳은 좀 오래 들고 가겠지만 네. 이게 뭐 경기도 외곽이라던가 1억 이하는 단기간에 그 수익만 보고선 빠지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식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투자자들이 몰려서 사는 구역이 있으면 올라가냐, 폭등하냐. 어느 정도 그로 인해서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상승세가 유지되냐, 안 되냐, 이거는 항상 투자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받쳐줄 때는 오히려 이때부터 폭락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방이나 이런 네. 데 보면 투자자들이 집값 다 올려놓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렇게 단기간 끝난다는 거죠, 그게? 그게 그러니까 분위기를 어느 정도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만 아니고 막 전체가 오르거나 막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지역 주민들도 동요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받쳐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안 받쳐주는 경우는 다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시기별로 이 투자자들이 오냐 안 오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왜 그런 폭락처럼 보이는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거의 이제 끝무렵이니까 그래요. 이게 만약에 상승장 중반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사실은 연결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다른 양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지역 도시 내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 힘을 좀 가지고 있는 데는 외지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를 해서 올리면 같이 지역 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쭉 올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외지 투자자로 인해서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2012년, 13년 이때 서울 수도권이 침체기였잖아요. 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대구, 부산 막 이런 데서 관광차로 와가지고 한 동네를 막 쓸어가요. 진짜로. 네. 그런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쓸어가요. 와서 막 순식간에 계약을 막 쓰고 가는데 안 올라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 한 좀 1년, 2년 지나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져요. 약간 그럼 지금의 현상이 그때와 약간 빗대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몰렸을 때 네. 잘못하면 그 투자자들로 인해서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 못해요. 네. 투자자들이 몰리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등식을 성립해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가 몰려가면 그 지역이 이제 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 네. 기대 수익이 있어서 같이 들어가거나 그럴 텐데 네. 잘못 들어가거나 좀 그러면 시기를 잘못 맞추면 오히려 물리게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보면은 잘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외곽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있어서 투자자에 들어온 거잖아요. 규제 지역이 아니었다가 그리고 공시가 1억 미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막 올렸어요. 올림으로 인해서 규제 지역이 됐어.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가서 공시가 1억에서 벗어나서 1억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뒤를 받쳐줄 사람들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메리트가 있어야 사는데 규제 지역이 됐어. 그 다음에 1억 미만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살 수 있는 메리트 있는 물건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매수세가 붙지 않아서 이제 더 이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막 투자하려고 하는 이렇게 특히 몰려다니면서 투자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몰려다니면 그냥 그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이제 올라가면 누구나 사줄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여기고 투자를 하러 다닐 수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사려고 하는 물건은 뭔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건데 내가 사서 가격이 안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 혼자 가서 조용히 사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이제 올려줄 때 그때 팔고 나오면 딱 좋은 상황이긴 한데 내가 가가지고 같이 올려주는 상황이면 메리트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 올라갈 만한 이제 물건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내가 살 때의 메리트가 팔 때도 그 메리트가 있을지를 그렇죠. 좀 봐야 그런 되겠네요. 부분을 항상 고려해서 특히 단기 투자하는 분들은 그거 정말 고려해서 해야 돼요. 오늘은 정말 약간 상식이라고 했던 부동산 상식에 대해 했던 게 완전 네. 네, 틀렸다는 걸 얘기를 하네요. 네. 그 수학 공식 외우듯이 네. 얘기를 하면 항상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부동산은. 맞지 네.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상황은 항상 변하는데 변하는 게 시장 상황마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는 투자자는 올라간다. 이런 등식을 성립해 놓으면 절대 안 된다. 부동산 투자가 또 어렵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